네, 안녕하세요. IMJ 파이낸스 애널리스트 제이슨입니다. 네, 특별한 해외 시황과 투자 전략 코너 9월 27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에 대한 그 마감 시황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이슈, 그리고 특징, 그리고 종목 추천 등에 대해서 좀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뉴욕 증시 한번 어제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지 시간 목요일 미국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정국 그리고 경제 지표 발표 등을 좀 주목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은 가운데 변동성이 좀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한 채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0.3%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0.58% 하락, 그리고 S&P 500은 0.2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 그 정치 상황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해서 하락세였는데요. 네, 뭐 미국 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전화 내용과 관련해서 좀 내부 고발 문서를 좀 공개를 했죠. 네. 그 상원이 공화당을 좀 장악하고 있는 만큼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탄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치 혼란이 좀 가중될 경우에 미국의 주요 그 재정 정책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나 USMCA 그 의회 승인 등 해가지고 경제 정책에 대한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화웨이죠. 네, 미중 무역 협상의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화웨이에 대해서 조금 거래 제한 조치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유예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좀 이어지면서 시장은 미중 그 무역 협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좀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하락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시각을 시장에서는 그런 시각을 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한번 볼게요.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2분기 그 GDP 성장률 확정치가 2.0% 정도 시장에 부합을 하는 상황으로 기록을 했고, 소비와 투자에 있어서는 좀 잠정치보다 나빠졌지만 수출 지표가 조금 이제 개선되면서 지난주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이 나오면서 전주 대비해서 5천 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제 그 고용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우랑 S&P 500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다우존스에서는 30개 종목 중에 가장 상승률이 큰 종목은 나이키였습니다. 뭐 1.5%였고요. 그리고 P&G 그리고 머크앤컴퍼니가 그 뒤를 좀 이어서 상승을 했고요. 하락률이 큰 종목들은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가장 부진했던 게 유나이티드 헬스, 그러니까 3% 이상 급락을 했고 존슨앤존슨도 1.63% 하락, 그리고 월트 디즈니 역시 1.37% 정도 하락하면서 131달러 정도의 마감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그저께 제가 종목 추천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네. 그리고 그 코엔이 타겟의 목표 주가를 좀 120달러에서 130달러로 상향 조절하면서 타겟에 대한 그 강한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그 수익 전망을 좀 나타내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목을 그 타겟에 대한 타겟이라는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종목 추천 종목으로도 좀 드릴 수 있을 종목인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이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죠. 테슬라도 이번 분기 차 판매 대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일론 머스크 CEO의 이메일 문서 내용이 보도되면서 좀 급등을 했죠. 6% 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242달러 정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네요. 242달러. 네. 테슬라는 며칠 안에 좀 분기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회사죠. 가 부진한 실적 때문에 시간 내 거래에서 좀 6% 정도 급락을 했고요. EPS와 매출 모두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조금 주가에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고,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한 그런 영향을 고스란히 좀 받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여타 반도체 업황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빵 종목은 전 종목 하락했네요.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저께는 전 종목 하락, 어제는 전 종목 상승, 오늘은 3일 전이죠. 3일 전은 전 종목 하락, 그리고 그저께 이틀 전에는 전 종목 상승, 그리고 어제는 전 종목 하락하면서 완전 지그재그로 가는 거죠. 지그재그로 가는 겁니다. 전 종목 한 개도 빠짐없이 5개 종목이 전부 다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한 좀 독과점 이슈가 불거지면서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모기업이죠. 0.29%, 애플은 0.52%, 그리고 넷플릭스가 0.54% 떨어졌고요. 아마존은 이제 1.6% 정도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S&P 500 관련해가지고 11개 섹터가 있죠. 11개 섹터 중에 희비가 좀 갈렸는데요. 부동산 분야가 제일 크게 올랐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생필품, 전기가스, 제조업 관련해서 섹터가 좀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하락, 1.3% 정도 하락을 했고,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소비재 업종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 상품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국제유가 기준으로 어제 마감가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탄핵 이슈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고,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공급량이라든지 그런 게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점이 하방 압력을 좀 가했죠. 그래서 유가는 WTI 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1% 정도 떨어진 56.41달러의 종가를 마쳤습니다. 다음 코너는 이제 제가 하루에 한 종목,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일단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국 주식 투자 관련해가지고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은 좀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일단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한 종목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매일매일 몇 시간씩 여기 투자하고 있으신 종목이죠. 바로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는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요즘도 아니죠. 몇 년 전부터 다들 여기서 검색을 하시고 또 보시죠. 요즘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기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구글 밑에 하위 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영어권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의 역사도 인수합병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6년 기준이었죠. 유튜브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13년 전에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인수를 했다는 거, 그리고 아시면 되실 것 같고,
2007년에는 이제 더블클릭이라는 이제 뭐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좀 인수하면서 돈을 제대로 좀 벌기 시작을 했죠. 네. 이미 2008년에 증권거래위원회라고 하죠. SEC라고 하는데요. SEC. 네. 경제기사나 이제 미국 그 뉴욕 증시 관련해서 좀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거래위원회를 SEC라고 하네요. 네, SEC에서 구글이 이제 SEC에 보낸 그 공개 문서에서 구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기술 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소프트웨어, 기술, 인터넷, 광고, 미디어 회사가 모두 합쳐진 그런 거대한 기업으로 진화했다. 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보시는 이제 모든 광고, 네, 온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나오는 모든 광고의 40% 정도, 40%를 독식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온라인 광고의 40%를 독식을 하고 있죠. 네. 정말 대단한 거죠. 한 개 기업이 단 하나의 기업이 전 세계 온라인 광고의 40%를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만큼 광고로 인한 그런 실적 또한 이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구글이라는 기업은 알파벳이라는 그 모기업이죠. 상장 회사의 밑에 있는 그런 하위 기업이에요. 이제 구글 알파벳이 상장 회사고 지주 회사고 알파벳 밑에 구글이라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 밑에 이제 또 뭐 안드로이드, 여러분들 갤럭시 쓰시면 이제 그런 기반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회사도 있고 뭐 구글 데이터, 뭐 구글 맵 이런 회사들이 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회사죠. 그래서 뭐 이제 주식 시장이나 이제 증권 그런 데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뭐 구글이라고 쳐도 요즘엔 나오는데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상장 회사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기준으로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실적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2분기에도 매출 기준으로 19% 정도가 상승을 했고 19% 정도 상승을 했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100%나 증가를 했어요. 100% 증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100% 정도 그 수익이 늘어난 대기업이 좀 있나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지역별로 보더라도 골고루 좀 증가를 하고 있죠. 미국 기준으로 20% 상승, 중남미 기준으로 15%,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묶어서 15%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묶어서 29%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가 좀 차단이 돼 있죠. 공산주의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 뭐 차단을 해도 이제 그 중국 내부에 있는 그 국내 기업들이 좀 있으니까요. 뭐 바이두라든지 그런 검색 엔진들이 또 다른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중국인들은 그걸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글이나 유튜브가 차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9%나 이제 늘어났다는 거는 중국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은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광고 수익 기준으로 작년까지 20% 이상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왔고요. 이제 고성장을 했죠. 그래서 광고 수익을 제외한 그런 이제 비중은 15%나 계속해서 이제 거의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 이제 구글 그 디바이스죠, 기기, 뭐 핸드폰이라든지 모바일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홈 디바이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좀 많지는 않은데 구글에서도 이제 다양한 기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좀 많죠. 이제 픽셀이라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사진 찍는 거나 이제 해상도 차원에서는 뭐 아이폰이라든지 그런 이제 스마트폰들보다 훨씬 최고라고 하네요. 제 친구도 이제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픽셀을 쓰고 있는데, 픽셀이 뭐야 했는데 사진이나 인스타 이런 사진 올린 거 보니까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제 사용은 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다양한 그 구글
홈 시리즈 기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거실이나 이제 뭐 집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좀 많은데요. 네,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그 한국인들이 그 많이 쓰는 4대 앱을 발표를 했는데 사용 시간 기준으로 유튜브가 1위였습니다. 유튜브가 1위. 사용 시간 기준으로 유튜브가 1위, 그리고 2위가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거의 다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그리고 3위가 네이버, 4위가 페이스북 이렇게 순인데요. 세대별로도 10대부터 40대까지는 유튜브가 모두 그 사용 시간 기준으로 1위고 50대만 카카오톡이 1위라고 하네요. 네,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얼마나 더 이제 거의 독점 수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 그만큼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 광고 시장 점유율 또한 유튜브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이에요. 국내 기준. 국내에서도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기준으로 뭐 사상 최고가에 약간 못 미친 지금 상황이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좀 이어오고 있죠.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조만간 또 전고점 뭐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하고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었던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월가 의견 한번 살펴보시면요. 월가 의견은 당연히 강력 매수입니다. 강력 매수 의견을 낸 이제 전문가가 29명, 보유 의견을 낸 전문가는 4명이고요. 뭐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매도는 제가 따로 적지 않았고요. 매도 의견 없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매출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증가세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 이상 뭐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100% 증가를 했다는 거. 이런 대기업이 순이익 기준으로 100% 증가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뭐 아이폰을 쓰시거나 갤럭시를 쓰시거나 이렇게 두 개를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안 써도 유튜브는 다들 보시고 구글 검색은 또 하시잖아요. 그만큼 그런 기기보다 플랫폼이라는 게 엄청 무섭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기기 뭐 구글에서도 기기를 만들긴 하지만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캐시를 현금을 벌어다주는 그런 엄청 고마운 그런 보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구글 주식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그런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라는 종목은 계속해서 뭐 지금은 사실 뭐 주가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뭐 기업의 성장세나 아니면 미래의 그런 가치를 봤을 때 지금도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종목은 구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시황 한번 살펴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6일 전날 이제 유럽 주요국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전체 국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의 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켜지면서 네, 유럽 증시를 좀 끌어올렸죠.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유럽 그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오래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뭐 긍정적으로 갔다가 부정적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면역성이 사실 커졌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이 오거나 뭐 발언이 있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영향이 있지만 예전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은 이제 못 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범유럽 지수죠. 이제 스톡스 600은 0.61% 상승, 영국은 0.84, 프랑스, 독일은 각각 0.66%, 0.44%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런던 관련해가지고 증시에서 이제 블루칩 지수는 0.8% 정도, 네, 좀 1% 가까운 상승을 했고, 또 브렉시트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과 또 트럼프 대통령 탄핵 등 정치 이슈 때문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스톡스 지수도 네, 0.61% 상승 전환을 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 장기화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그런 재료에 대한 면역성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에 좀 끼치는 영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헬스케어 업종이 네, 좀 상승을 했고, 이제 국제 그 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중국에 진출한 그 제약회사들이 약에 대한 그 수요를 좀 증가를 시키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관련 주가들이 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특히 그 스위스 제약회사죠. 로슈홀딩이 1.8% 정도 상승을 마감을 했고, 노바티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그런 제약회사도 1.38% 그리고 0.3% 정도 상승을 네, 해 주었습니다. 이 밖에 그 벨기에 슈퍼마켓 체인이죠. 네, 콜루잇이 예상 밖 그 순이익 증가로 7.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피어슨과 임페리얼 브랜즈도 수익 경고 때문에 각각 14.6%, 13.2% 급락을 네,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까지 살펴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해외 시황이라든지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리는 종목은 지금 이제 또 초기이고 방송을 시작한 지 이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종목 위주로 네, 좀 추천을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추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매일매일 이제 보시다 보면은 조금 생소한 종목들도 둘 중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리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종목들이 나간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네, 좋은 정보 그리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네, 내일은 이제 주말이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좋은 정보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